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에스크로 대표 정현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돈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게 컨설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을 잘 들으면 돈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듣는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제가 제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경제 성장이 어떨까? 전체적인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해 보는 건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내 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거, 또 내지는 내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하는 거,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집니다. 자, 올해 경제 성장률을요, 국가가 예측한 거하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거를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 성장률 2019년 경제 성장률은 2.6%로 2018년에 2.7%보다 낮아질 전망이다라고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겁니다. 이유는 세계 교역이 둔화되죠. 미중 마찰이 있으니까. 또 뭐예요? 금리 상승기죠. 지금 미국이 올리고 있죠, 금리를. 그런데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못 올릴 겁니다. 계속 올리면은 미 연방준비은행이 폭정 맞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자율 계속 올리다가, 왜 그러냐면 그때는 부동산 버블이 너무 심하니까 이자율을 계속 올렸어요. 그런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보고도 그냥 아무 무시하고 올린 거예요. 그렇다가 어떻게 됐어요? 시기를 놓쳐버리죠. 그리고 미국 경제가 확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연방준비은행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도대체 그런 신호를 이미 시장에서 보내고 있었는데 니들은 한 거 뭐냐? 니들 왜 계속 금리 올렸냐? 지금 상황이요. 미국이 금리를 진짜 계속 올릴 수 있을까? 그 이전 상황하고 대비해보면 저는 못 올린다고 봅니다. 걔네들이 이렇게 간이 큰 애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무식한 애들도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요, 역사적 교훈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 올릴 거다? 못 올립니다, 저는. 겁나서 못 올릴 것 같아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수출과 소비가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수출과 소비는 당연히 둔화되죠. 당연히 미중 무역 전쟁도 있고. 근데 조금씩은 오르고 있어요. 수출 증가율이 떨어졌지 수출 자체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반도체 위기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중국이 반도체 굴게 한다고 난리쳤지만 어떻게 돼요? 다 망하고 있죠. 우리가 훨씬 더 기술 경쟁력이 있고 짝퉁은 역시 짝퉁이구나라는 걸 우리는 봤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업도 어떻게 돼요? 새로운 화랑을 맞고 있죠. 군수산업 분야도 커졌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LNG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술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또 다시 조선 대국이 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 포텐셜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적인 포텐셜이나 이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책적인 오류, 경제정책, 그 다음에 대북 정책 여러 가지 오류, 이런 위험성,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해외적인, 대외적인 요소, 위험 요소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2.6% 예상한 거는 타당치 않습니다. 더 이하로 경제 전망이 떨어질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6%에서 점점 낮춰 잡을 것이다. 작년에 처음에 몇 프로 예상했어요? 3.0% 처음에 예상했어요. 그러다가 2.9% 가다가 결국은 얼마로 마감했어요? 2.7%. 2.6% 지금 예상하고 있죠. 왜? 국가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할 수밖에 없을까요? 일단 높게 예측을 해야지 사람들이 부안해동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뱅크런이라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저 은행 망할 것 같아. 그러면요, 그 은행에 예금했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망할 것 같아. 그러면 은행으로 달려가서 뭐예요? 예금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지급 준비율이 높아봐야 10%밖에 없는데 다 달려가면요, 망하는 거죠. 뱅크런. 그죠? 그렇듯이 심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요, 초기에 조금 높게 잡습니다. 그러다가 왜? 낮게 잡으면요, 여러 가지 경제가 더 불안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국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국민을 속이는 거야. 근데 이거는 잘 속이는 거야. 왜? 뱅크런을 만들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 뱅크럽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훨씬 낮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여태까지 경제적인 지식과 경험치에 의하면 낮을 겁니다. 그리고 또 SOC 투자, 생활 SOC 투자 많이 한다고 법안 발의하고 20 몇 조를 끌어붓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SOC 투자에 그렇게 끌어붙는다라고 하면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질 겁니다. 그거를 국가 정책에 반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재정을 가지고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투입해야 될 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경제 상황은요, 예측 불허입니다.
예측 불허는 우리나라 대북 관계, 국내 관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최저임금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해외에서도 외부적인 요인도 엄청나게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도 지금 많이 거친 세금을 그대로 확보해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재정 지출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때 또 국채 발행할 거예요. 국채를 발행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미래 세대의 부담이에요. 미래 세대는 누구예요? 우리 자식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내일 세금이에요.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거는 자식들한테 죄 짓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하지 않고 지금 당장 땜빵식으로 때우기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다? 경제 성장률 낮아질 것이고 가처분 소득 줄어들 것이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질 겁니다. 아무리 대금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어준다고 하더라도 그 스스로 일하지 않으면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기 때문에 더 의존적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버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의존성을 버려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스스로 가치를 높여서, 이게 노동 가치죠. 노동만 있는 사람 노동만 가치를 높이고, 그 다음에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돈을 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선순환 구조나 이 고리를 찾아내지 못하면 계속 일해야 되고요. 계속 워킹 푸어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계속해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돈 떼먹고 도망간 그놈이 떠올라. 텅 빈 통장에 한숨 짓던 그날들 지금은 모두 잊고 돈 버는 법 보네. 이제 즐거운 것은 늘어난 잔고 돈 TV 고마워. 제일 희망찬 것은 늘어날 통장. 정 대표 파이팅. 사랑 느끼며 영화처럼 살 거야. 지갑 속에 카드로 자신감 채우고 예쁜 그녀를 만나 즐거운 시간. 이제는 일상이 된 행복한 나날들. 이제 즐거운 것은 늘어난 잔고 돈 TV 고마워. 제일 희망찬 것은 늘어날 통장. 정 대표 파이팅. 흰눈 날이면 스키장에 가볼까. 재무자들 격려차 술 한잔 싸볼까. 인생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 정 대표 얘기 듣고 즐겁게 돈을 벌자.